예,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제가 오늘 구미에 오기 위해서 광화문의 가지를 안고 바로 이리로 왔습니다. 오늘 제목에 보이는 것처럼 1948년에 건국 전후의 가짜 역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워낙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무거운 정도가 아니고요, 분노가 찔리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해방 이후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80% 이상은 다 가짜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가짜를 만드는 이 좌파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의 혼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부분을 같이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3년 2월 달에 정년을 하고 지금 기장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얘기를 한번 묻죠. 자, 씨를 뿌리나요? 씨 뿌리는 사람 있어요? 씨 뿌리지 않죠. 그런데 풀은 그냥 나서 너무나도 잘 자랍니다. 이 풀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회에 놓고 보면 잡초 같은 인생, 개 같은 인생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잘나고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세상을 망치는 인간들은 따로 기르지 않아도 잘도 나고 지사대도 붙고 대통령도 하고 이런 개같은 인생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이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으실 겁니다. 첫 번째 보면 신의주 반공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1948년 11월 23일 날 일어났는데, 이날 죽은 중학생만 23명이에요. 그것도 기관총을 난사해서. 광주 5.18 때 군인이 23명이 죽었어요. 군인이 죽은 거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네끼리 총질하가 죽었는지 모르는데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돼서 모든 시험에서 10%, 15%, 5% 가산점을 받고 이 자들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법부 넣었답니다. 사법부. 개같은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개판입니다. 개같은 판결을 내리는데 이들이 부끄러워하잖아요. 왜 그럴까? 역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은웅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광복회장.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다. 이게 과연 옳은가? 이런 잘못된 역사인식 때문에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이름도 부르기 싫은 리짜이밍이 점령군 발언했어요. 너무나도 무식합니다. 그리고 역사인식이 전혀 없는 이런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강헌룡이나 안병무, 소련군이 어떻게 했느냐? 닥치는 대로 부녀자를 강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자만 보면 잡아다 강간하고 강헌룡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자를 해방군이라고 치켜 세우는 한국의 좌파들은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리가 미국에 가서 그야말로
국격 실추를 실감하게 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죠. 거기 안경을 낀 여자가 부의전장이에요. 의전장도 아니고 부의전장. 딱 한 명 나왔네요. 나머지는 다 한국 사람입니다. 저기 한국인가? 아닙니다. 워싱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로 보니까 내리는 시점에 딱 레드카펫을 깔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 지금 위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1954년에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누가 나왔느냐? 부통령이 나왔어요. 부통령만 나온 게 아니고 국무장관이 나오고 합참의장이 나왔어요. 직접. 그런데 리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는 의전장도 아니고 부의전장이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문제의 인물이 있습니다. 문제의 인물, 줄여서 문재인입니다. 이 인간이 도착을 하니까 거기 여자가 있네요. 여자는 더 당당해요. 그런데 안 돕네요. 이때도 역시 부의전장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이 보고 있는 현실이다. 왜 문재인과 이재명은 이렇게 대접을 할까? 미국인들이 보기에 이자들은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그렇고 이재명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찬탈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부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영접을 하고 뉴욕에서 캄프레이드를 했어요. 온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똑같이 뉴욕 캄프레이드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땠는가?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를 한국까지 보내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캄프레이드를 했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위에 윤석열 대통령 미국 의회에서 수십 번의 박수를 받으면서 연설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제의 인물들 어떤가? 문제의 인물 이자는 4번 미국을 방문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걸 둘러댑니다. 실무방문이라고. 실무방문은요 원래 실무자들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빨간 거 점거라고 하는 건 왜 그런지 알겠죠? 여자분들이 많은데 거시기에 점이 있다고 해서 점거. 거는 거짓말을 했네. 그래서 점거입니다. 이제 한명 대한민국이 국격이 완전히 땅에 처박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단소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목숨 걸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를 소련이 점령한 후에 굶어 죽은 사람 수백만 명을 의도적으로 스탈린이 굶어 죽였습니다. 이것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소련을 반대하는 데모가 시위가 세계 최초로 신의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돌멩이를 든 중학생들에게 소련군 기관총 난사를 해서 23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의해서가 아니고 소련에 의해서. 그런데도 한국의 역사가들은 신의주 학생 방공 의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23명의 영웅을 자유일보에서 이번에 특별히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라 하는 이 엉터리를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서 얘기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신의주 당공 의극입니다. 김일성이 소련의 앞잡이로서 항공의극 항제 진압에 나섰습니다. 이런 자기 때문에 소련은 김일성을 앞잡이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4대째 세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좌파들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전 현실입니다. 잡초 사이에서 소나무가 자라고 여러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잡초가 소나무를 어쩌지 못하고 개나리 숲도 어쩌지 못하고 여기 앉은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그런 큰 소나무 낙락장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히 잡초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거대한 나무가 돼서 대한민국의 길이 빛나는 그런 젊은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신의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쫙 보시면 알 거예요. 한영대회를 열고 그래서 중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자 1대는 어디로 2대는 어디로 3대는 어디로 언제나 간첩 같은 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밀고 해가지고 소련군들이 기다리다가 기관총으로 난사를 해서 수백 명이 부상당하고 23명이 죽고 심지어는 수백 명이 지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시베리아로 유배를 갔습니다. 김일성이 보이죠. 김일성 뒤에 쭉 서 있는 자, 옆에 있는 자도 다 소련군입니다. 김일성의 연설문까지 소련 군정 최고 책임자 시티코프가 교정을 봐줬어요. 요렇게 써라. 그것을 하는 앵무새에 불과했던 저 김일성 저자가 6.25를 일으켰는데 자 김일성이 6.25 전범인데 사과한 거 들었습니까? 대한민국이 김일성과 그 아들 손자에 대해서 6.25 일으킨 전범에 대해서 잘못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적 있습니다. 없어요. 이래서 문제인 것입니다. 박헌영 이자를 하늘같이 섬기는 인간들이 내가 남노당 전문가입니다. 남노당만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박헌영은 소련 이름으로 소 군정에다가 보고서를 쓰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련의 간첩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박헌영을 어떻게 처형했을까요? 미제의 앞잡이 간첩이라는 제목으로 박헌영을 처형했습니다. 신천대학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황해도 신천에 미군과 한국의 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그것을 박물관에 세워놨습니다. 얼마 전에 정신 빠진 목사가 있었죠. 장국에. 그 자가 거기 가서 놀이개가 됐습니다. 누가 잔혹한 학살을 누가 자행했는지 모든 북한의 어린이들이 신천박물관에 가서 미군이 이런 식으로 우리 동포들을 학살했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요거는 함흥입니다. 함흥 들으셨습니까? 함흥에서 대학살이 있었다는 들었습니까? 몇만 명을 김일성이 지시에 의해서 동굴에다가 산 사람을 몰아넣고 앞을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려서 수백 수천 명을 죽였습니다. 산채로 우물에다가 넣어서 죽였어요. 저 죽은 시체들 앞에서 이렇게
이 잔인한 죽음에 대해서, 김일성 정권의 이 악독함에 대해서 한국의 역사가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세월호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저들은 김일성과 그 일당들이 저지른 역사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이런 자들만이 용시돼요.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적대적인 세력, 이 자들을 몰아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대중은 그렇게도 기념관이 많은데 군인은 이제 겨우 박정희 대통령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구미시장에 좌파가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대한 현실입니다. 저들은 역사 전쟁을 말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악마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미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그런데 한국의 군경이 양미를 학살했다고만 얘기합니다.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저기 주민 80명을 묶어서 장작더미 위에서 태워 죽이고 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인민군과 지방 자위에 소용되고 전남 지역 피살자만 4,311명, 전체의 72.6%. 전남 영광군, 이런 참혹한 학살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지금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역사학자가 있어. 이 인간은 한국에도 자주 옵니다. 그래서 평화상도 받았어요. 김대중 평화상. 거기에 10월 6일까지 대구 경찰관 38명이 살해당하고 그냥 피살된 것이 아니라 고문당하다 죽었고 묶여서 화형당하고 산채로, 그 다음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 방영함 유튜브 중지당합니다. 폭파당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미국인들은 눈이 어쩌고 갈비뼈, 그 아래는 더 끔찍합니다. 어떤 식으로 죽였는지. 왜 침묵하는 겁니까? 얼마나 그랬으면 지금 저게 이 대구 폭동에 가담했던 빨치산들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고 담장을 쌓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북에 남긴 대구 폭동의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구 항쟁이라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이게 대구 폭동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군경을 피해서라고 합니다. 저쪽에서 경찰들 숨어 있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찰이 이 반란하는 사람들의 총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뒤에 있는데, 지금 저 옆에 있는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경찰의 탄압을 피해서 어쩌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들을 향한 경찰의 무차별 발포, 도대체 누가 누구를 쏘는 겁니까? 다 거짓 역사예요. 거짓 역사에 대한민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대구에 울려 퍼진 충성 어쩌고 헛소리라고 씁니다. 명백히 거짓말입니다. 지금 제주 4.3은 어떻습니까? 제주 4.3은 이거는
캐면 캘수록 가짜입니다. 그런데도 국민 혈세로 보상금을 줍니다. 반란군한테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항하고 선전포고를 한 이 반란군들한테 그의 부역한 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뭡니까? 이 이덕구라는 자는 일본 관동군에 있었던 것을 자랑스럽게 해서 묘비에도 썼는데, 관동군 출신이라면 무조건 친일파를 몰아합니다. 이 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망가뜨렸습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토벌에 대한 피해만 얘기합니다. 폭동이 일어났으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은 것만 얘기합니다.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얼마나 황당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남노당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전부 다 남노당이죠. 남원에서도 왔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의 이 인간이 뭘 하겠습니까? 제주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누구의 명예를 회복해야 됩니까? 이때 아무 죄 없이 죽어간 군정들의 명예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국방부 장관을 무릎 꿇혔어요. 저 미친 인간이. 보십시오. 노무현, 이런 자들이 역사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역사의식이 없는데도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이 나라가 이대로 됐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고칩니까? 여러분이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포구력입니다. 이게 이덕구가 포고랑 선전포고한 거예요. 더 황당해요. 지금 반란군이 양민을, 경찰을, 군인을 저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총살을 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거꾸로 뒤집었어요. 군경에 의해서 희생.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자빨치순, 이게 나오죠. 이 인간들. 이 김지혜라는 자는 간첩학교에서 일본 교육을 받았잖아요. 보세요. 저기 사진 두 장은 제주 4.3 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진은 여순 사진입니다. 여순 사진을 갖다가 제주 4.3 사건의 그거를 증명하는 것으로 적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입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복 대구 폭동의 주동자입니다. 목사였어요. 이자가 이렇게 독립운동가로 등록했어요. 이자는 친일파입니다. 그런데 대구 폭동을 항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북조선 학자들의 주장에 따랐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김상숙이라는 자는 10월 항쟁으로 바꾼 다음에 이것을 진실 화해의 조사란으로 합니다. 시티코프 일기가 있어요.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임일성 연설문에 논평가하고 소련의 괴뢰, 박헌영 등등 이런 부분. 교과서까지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이게 소련입니다. 그런데 해방군이라네. 이승복 가족 어떻게 죽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수첩은 조작된 신화랍니다. 이승복이 희생된 평창에서 문재인이 어떤 소리를 짓거렸습니까? 얼마나 참혹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현실들. 그래서 결국은 대구폭동
제주 4.3, 여순반란, 그리고 6.25 모든 것에 폭동에다 민주를 더 씌워서 항쟁으로 미화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대사다. 이렇게 믿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자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꿔야 한다. 이것이 내 결론입니다.